산업안전기사 필답형 2024년 1회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손천외기식 방호장치. 손천외기식 방호장치라는 것은 양손으로 작동 버튼을 눌러야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손천외기식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 명칭 한 가지.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프레스 하면 되겠죠. 프레스. 그리고 분류 기호는 D입니다. 프레스 D. 자, 1번 문제 맞추셨습니다. 2번 고구 안정인증 고시상 추락 비례. 비례는 날아서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추락 비례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추락 비례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모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답을 한번 볼까요? 먼저 내 관통성 시험. 이 내라는 말은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내 관통성, 관통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관통성 시험, 그리고 내 전압성 시험, 그리고 내수성, 그리고 난연성. 난연성이란 말은 불에 잘 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충격 흡수성 시험, 턱근 풀림 시험. 네네네 난충턱. 네네네 난충턱 이렇게 외웁니다. 내관통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충격 흡수성, 턱근 풀림. 자, 물론 4가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만 외워도 됩니다. 내관통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일단 4가지 외우겠습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4가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안한작사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안한작사. 안한작사란 말이 뭐냐면 이건 2문자를 딴 건데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만은 다만 시험장에서 이렇게라도 앞 글자라도 기억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든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 안이 뭘까요? 요 안. 안전할 때 안이거든요. 안전할 때 안입니다. 그럼 작은 뭐겠습니까? 작은 작업장. 작업장 할 때 작이에요. 사는 뭘까요? 사는 사고입니다. 사고. 자, 볼까요? 안한작사 할 때 안. 안은 뭐라고요? 안전. 그 다음에 작은요. 작은요. 이건 작업장. 작업장. 그리고 사는 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4가지. 근데 여기서 그 밖의 사항은 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건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한작사. 한번 봅시다. 먼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그리고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관리 조직과 직무입니다. 관리 조직, 직무. 자, 물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수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한작사. 안전 및 보건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4번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 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 물론 요 말은 외울 필요 없죠. 저장 탱크 설비, 유틸리티 설비, 제조 공정 중 고체 건조 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 중 보기에서 2가지를 선택하시오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저장 탱크 설비, 유틸리티 설비, 그리고 제조 공정 중 고체 건조 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 중 보기에서 2가지를 선택하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2가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 요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실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봅시다. 여기 있네요. 저장 탱크 설비, 유틸리티 설비 및 제조 공정 중 고체 건조 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 공정에 관한 위험성 평가 기법. 자, 볼까요? 체크리스트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 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 공정 위험 분석 기법.
공정, 안정성 분석 기법.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좀 어렵죠? 한번 봅시다. 다시 볼까요? 체크리스트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 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 공정 위험 분석 기법, 공정 안정성 분석 기법.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3번에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있고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 요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있고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이 있습니다. 물론 비교 문제로 또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제조 공정 중 반응, 분리, 이송 시스템 및 전기 개장 시스템 등의 단위 공정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으로서 공정 위험 분석 기법, 이상 위험도 분석 기법, 원인 결과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 수 분석 기법, 공정 안전성, 이건 안전입니다. 안전, 공정 안전성 분석 기법, 방호 계층 분석 기법. 자, 이거 외워 주십니다. 5번. 근로자 수 1440명. 자, 우리 숫자에다가 수를 꺼봅시다. 주당 40시간, 연간 50주 근무,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 자, 우리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 출근율이 94%, 사업장에서 재건수 40건, 자, 40건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200일인데 사망재해는 제외. 근데 사망재해가 한 건 한 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망재해 한 건 한 명을 요거를 날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로 계산하면 7,50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돼 있죠. 그러면 강도율 구하는 공식, 이것은 총 근로시간 수 또는 뭐 연 근로시간 이래 됩니다. 총 근로시간 수분의 총 근로 손실 일수를 분자로 하고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총 근로시간 수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 근로손실일수. 총 근로손실일수는 일단 근로손실일수 있고, 그리고 사망재해 한 건이 7,500일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총 근로손실일수가 되겠죠. 그러면 총 근로시간수, 연 근로시간수,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사람 수, 그리고 주당 40시간 근무, 그리고 연간 50주. 그러면 1440명하고 40하고 50을 요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되겠죠?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근율이 94%니까 이 사람들의 출근율이 94%니까 요것도 곱해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봅니다. 요렇게가 전부 곱하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 10만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죠. 근로시간에 포함되니까 10만 시간을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총 근로시간 수는 일단 근로자 1440명, 1440 곱하기 주당 40시간인데 연간 50주 근무, 그리고 출근율이 94%, 이 94%를 0.9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0.94.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0만을 더합니다. 그리고 분자는 총 근로손실일수인데 이것은 1200일에다가 7500일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다가, 지금 이게 쓸데가 없네요. 요 전체에다가 뭘 하라고요? 곱하기 10만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 다시 써봅시다. 자, 요 내용을 다시 써보면 총 근로시간 수는, 자, 1440명 곱하기 주당 40시간, 연간 50주, 그리고 출근율은 0.94 플러스, 자, 그리고 먼저 곱하기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 자, 10만을 더해준 것이 분모, 그리고 분자는 총 근로손실일수인데 일단
재건수 40건으로 인한 근로손실 수가 1200일. 1200일 더하기 사망자의 한 명이니까 7500일을 더해줘서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죠? 그러면 답은 3.1015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수 분의 총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7500일로 봅니다. 그리고 계산식 하고, 그리고 식정리.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요거는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골작업 중지, 철골작업 중지하는 조건 3가지입니다. 자, 요거는요, 단위까지 암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문제가 숫자만 쓰도록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위까지 암기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풍속. 풍속은 10m per second. 10m per second. 그 다음에 강우. 강우는 1mm, 1mm per hour. hour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시. 그 다음에 강설. 강설은 1cm per hour입니다. 풍속은 10m per second, 강우는 1mm per hour, 강설은 1cm per hour입니다. 7번 클러치 맞물림 개수 4개. 300 SPM. SPM 할 때 요 SPM 뭘까요? S는 일단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우리가 스트로크를 번역을 할 때 행정이라고 번역하죠. 행정. 자, 행정이란 말은 요거는 왕복 운동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스트로크. 그 다음에 P는 per, M은 minute. 자, 그러면 요거 번역해 볼까요? 매분 또는 분당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매분 또는 분당 행정수 이러면 됩니다. 매분 행정수 또는 분당 행정수가 되겠습니다. 300 SPM.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분당이니까 1분당 300번 눌러서 작업한다 이런 뜻이에요. 1분당 300번. 동력 프레스 양수 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구하라. 자, 우리 안전거리를 DM이라고 합시다. DM 구하는 공식은 1.6 곱하기 TM입니다. 자, 그럼 TM이 뭔지 봐야 되겠죠. TM. 자, TM이라는 것은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 그래서 요거를요, 급정지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TM부터 구해야 되는데 TM 구하는 공식 볼까요? TM은 클러치 맞물림 개수. 클러치 맞물림 개수 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자,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매분 행정수 300 SPM이죠. 매분 행정수 분의 그리고 6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돼요. 해볼까요? 그러면 클러치 맞물림 개수가 4개라 그랬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하면 4분의 3이죠. 4분의 3 곱하기 매분 행정수는 300 SPM에서 300분의 그리고 6만 그리고 식 정리하면 150이 나옵니다. 150 밀리세컨드 150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 DM은 밀리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요 DM 구하는 공식 요거는 1.6 곱하기 150 1.6 곱하기 150 하면 240 밀리미터 240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식 정리된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되어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되어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된다. 이 말은 반드시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하는 이 말이죠. 참 말 어렵게 쓰고 있네요. 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는 이 말은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해야만 양도되어 설치,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되어 목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기계기구 4가지를 쓴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예초기, 원심기,
공기 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인데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 장. 자, 물론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요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외워봅시다. 예원아, 공금 가지고 치포 사 먹자. 그러면요, 요거는 유해 위험한 거예요. 유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원아, 공금 가지고 치포 사 먹자. 자, 이거 외우는 거 좀 그렇죠? 예원아, 회사 공금 가지고 치포를 사 먹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해야 됩니다.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인데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합니다. 자, 9번. 자, 이제 글자에 압박이 있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해야 되는데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이에요. 자, 먼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 중지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입니다. 작업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청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입니다. 4일 이내. 그리고 가로 열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하여 이 땡땡에 자, 땡땡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땡땡이 뭘까요? 이것이 작업중지 해제 심의 위원회입니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야 됩니다. 자, 끼어쓰기 다시 봅시다. 자, 두 번째에서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근로자죠. 작업근로자.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확인하도록 한다. 누구한테 하냐면 근로감독관, 공무원이죠. 근로감독관에게 안전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제 요청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니까 이 주체는 심의위원회겠죠. 심의한 후니까 심의위원회,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문제를 조금 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주어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돼 있죠. 이 호가 뭐냐면 이거예요. 1호, 2호, 3호, 4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란 말은 이 4개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된다. 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상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 줄여서 안전보건 개선계획,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은 누가 하죠? 사업주. 명할 수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사업장인지 한번 볼까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게 연간 2명입니다. 연간 2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연간 2명. 그러면 연간 2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자, 다시 제가 정리했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4호는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11번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안전밸브 형식을 표시한 것이다. 보기의 안전밸브 형식 표시상 기호의 의미를 쓰시오. SF 로마 문자 2,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 그리고 B.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S는 요구 성능. 그 다음에 F, 유량 제한 기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F. 그 다음에 로마 문자 2, 호칭 입구 크기 구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 호칭 압력 구분. 그리고 B는 평형형을 말합니다. S, 요구 성능. F, 유량 제한 기구. 로마 문자 2, 호칭 입구 크기 구분. 아라비아 숫자 1, 호칭 압력 구분. B는 평형형.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단 전격 전부하 전류는 50A 미만입니다. 기억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자, 이거 외우세요.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 자, 근데 조금 더 키워서 봅시다. 자,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자, 그리고 뒷말도 봅시다. 다만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자, 이 뒷부분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기계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인증 심사 중 형식별 제품 심사 기간을 60일로 하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5가지. 자, 그러면 안전인증 대상 보호기구니까 안전이란 단어는 오겠죠? 안전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가 3번 나옵니다. 마스크. 자, 그래서 안전 2개, 그리고 마스크 3개.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수 있겠죠? 안전 2개, 마스크 3개.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안전이 3개입니다. 안전 3개, 마스크 3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5가지 쓰라니까 안전 2개, 마스크 3개.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볼까요? 먼저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화, 안전장갑. 물론 이게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3개죠? 자, 근데 이제 안전모는 외우기가 좀 불편해요.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요 말 써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무시하고 일단 2가지 외웁시다. 안전 2개.
안전화, 안전장갑. 그 다음에 마스크가 3개입니다. 마스크.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자, 그러면 이 5개 되겠죠? 안전 2개, 마스크 3개.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방독, 송기 마스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 그러면 요 보세요. 밑에 발판 있죠? 발판인데 요 발판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요런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요게 사선으로 꺼져 있죠? 물체 이동 금지. 물체 이동 금지. 그 다음에 자, 요런 마른 목걸이니까 경고입니다. 경고인데 이것은 폭발성 물질 경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른 목이니까 경고겠죠? 경고인데 자, 이것은 부식성 물질 경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요, 들 것을 말합니다. 자, 모여봅시다. 물체 이동 금지, 폭발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들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24년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1회 문제를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